우리 정종섭 의원님, 예, 사회 진행을 맡으셨는데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부터는 우리 정종섭 의원님이, 예,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초재선 의원들 모임에서 이번에 당대표로 출마하신 세 분 후보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또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준표 후보님 수락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당의 상황이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다. 총선, 대선 모두 패배를 하고 또 당 내외적으로 많은 비판과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아직 재구시를 못한다 하는 것이 거의 공통된 우리 당에 대한 그런 시선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종전하고 달라서 정말로 우리 당을 얼마나 정확하게 제대로 바로 세우느냐 하는 대한 단호한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최고위원 후보자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떤 질문이든지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이 행사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고, 저희 역할 역시나 이 시간 통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는 전체 80분으로 진행되고 정견 발표 10분, 공통질문 40분, 자유토론 20분, 마무리 발언을 5분 하시겠습니다. 후보자 정견 발표는 10분 이내로 후보자께서 출마의 변과, 앞으로 당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 질문 때는 미리 선정된 대표 질문자 6명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세 가지는 전국 전망과 대응의 전략, 또 당 혁신 방안, 다음은 차기 지방선거 전략, 이 세 주제에 대해서 먼저 전국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 이채익 의원님과 백승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당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김명년 의원님, 김순예 의원님, 신보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차기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 박성중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대표 질문자 질문 시간은 1분 30초 이내에, 후보자 답변은 5분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자유 토론 때는 우리 의원님들 누구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 그리고 답변은 2분 이내에 일문 일답 또는 필요시에는 일괄해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저희들 전당대회는 그동안에 우리 당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늘 외부 사람들을 부르고 안 되면 외부 사람을 찾고 이런 아주 무책임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우리 당 소속의 의원들이 당을 책임지겠다고 해서 나오는 그런 기회인 만큼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놓고 기탄 없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홍준표 후보자님이 10분 동안 정견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이제 사진 찍었으면 좀 안 보이니까 비켜주시죠. 사회자님. 사진을 이게 찍었으면 예. 언짢거려서. 우리 이제 사진 많이 찍으셨으니까 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진행의 편의를 위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부족한 탓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열심히 했지만은 워낙 탄핵 정국의 직후였기 때문에 힘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넘어간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당에 들어온 지가 금년으로 22년이 됩니다. 이 당의 혜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4번 했고 도지사를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표 선수로 대통령 후보로도 나가봤습니다. 검사 12년을 했고 정치를 22년을 했습니다. 후회 없는 내 인생 살았습니다. 어느 계파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고 34년의 검사와 공직 생활을 저는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한국의 우파 집단이 이렇게 괴멸이 되었는가? 선거 과정에서 복원할 길은 없는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당에 들어와서 22년 동안 이 당을 지키면서 해보니까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당의 구성원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념 무장을 하고 또 국회나 정당끼리 붙었을 때 치열하게 전투를 했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이 당에 있으면서 그런 경우를 별로 본 일이 없습니다. 기껏 DJ 노무현 정부 시절에 몇몇 사람이 모여서 대정부 투쟁을 했는데 대정부 투쟁을 하고 나면 반드시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를 정당이 돌봐주지 않고 내팽개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반대 진영과 투쟁을 할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을 웰빙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의 절반이 보수니까 어차피 선거 때가 되면 절반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난 탄핵 때 저는
시골에 있었습니다. 탄핵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안타깝다. 자당에 대통령이 저 지경이 됐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전부 나서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부 투쟁으로 들어간 것이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총질을 하면 그것이 개혁인 양 착각하는 사람이 왜 22년 동안 이 당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이른바 소장개혁파라고 내세운 사람들이 나이가 60이 돼서도 자기가 소장개혁파라고 합니다. 나 그거 쳐다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 민주당에서는 내부 총질은 하더라도 위기가 닥치면 자기들끼리 무조건 뭉칩니다. 뭉쳐놓고 외부의 적부터 방어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내부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탄핵 때 대통령이 자진하야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나 그거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4월 말에 하야한다고 하니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뭐 하려고 우리 당 의원들이 나서서 내려오려는 사람 머리채 끄잡고 끌어내리냐. 그래 안 하는 게 좋겠다. 근데 탄핵 때 반대한다고 앞장선 사람들이 나는 언론에서도 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오면 비난받을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보수정당의 한계가 왔다. 여태 언론에서 웰빙 정당이라고 하던 이 당의 한계가 왔다. 좀 더 세련된 좌파를 만났는데 이 세련된 좌파들이 제 정권을 잡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엄격결에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우파와 타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운동권 정부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을 내부 혁신을 해야 되겠다. 국회직을 부업처럼 여기고 권리와 특권만 누리고 당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나는 이 당의 국회의원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당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상처를 입으면 당이 나서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22년 이 당에 있을 때 당이 나서서 보호해 주는 걸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투쟁적인 분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당을 우선 쇄신을 해야 되겠다. 어차피 이 정권은 주사파 운동권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난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떠난 민심을 우리가 담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당을 쇄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22년 동안 속한 이 정당에 악역이라도 하고 떠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당대표 해봤습니다. 대통령 후보도 해봤습니다. 정치에 더 이상 미련 갖고 매달릴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새롭게 보수정당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후보자의 간략한 서두 말씀을 듣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차례를 갖겠습니다. 공통질문 중에 첫 주제로 전국 전망과 또 대응 전략에 대해서 우리 이채익 의원님과 백성주 의원님 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께서 먼저 1분 3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채익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질문 그 네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가 이제 막 1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고 협치는 실종되었으며 서리건 공약을 정책화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노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제1야당이 중심을 잡고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제1야당 위상을 찾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제1야당 대표가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 번째로 다당제 구도에서 양당제로 정당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바른정당과의 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개별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보께서는 개별 질문 누구 개별 질문 지금 하십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우리 저 이채익 의원님 개별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저 자유토론 때 하시고 지금은 공통 질문만 하시는 걸로. 그러면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시고 백성주 의원님 질문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두 분 질문을 다 받으시고 주제는 한 주제니까 어떻게 후보님 어떻게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네, 질문 첫 번째 네 개는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1야당으로 위상을 찾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쇄신입니다. 떠난 민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돼요. 떠난 민심을 담을 수 없는 정당이 될 때는 사실상 이 정당은 가치가 없습니다. 당 쇄신이 이루어집니다. 철저한 당 쇄신만이 제1야당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 제1야당 대표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부적절합니다. 세 번째, 다당제 구도에서 양당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 전에 이 구도는 현실화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흡수가 될 겁니다. 바른정당은 우리가 당 쇄신만 잘 되면 상당수 의원들이 복귀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양당 구조가 됩니다. 바른정당에 관한 기본 입장은 당대당 통합은 그거는 난센스입니다. 어차피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헤어졌던 사람들인데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들끼리 다시 합치면 될 일을 그게 무슨 사상과 이념이 다른 정당이라고 해서 당대당 통합을 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적 이념이 같은 사람끼리 다시 모여서 정치하면 되는 것이지 정당끼리 통합. 난 바른정당을 별개의 정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온 기생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제대로 세심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은 돌아올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당 구조로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예,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아까 이채익 의원님 4개를 한꺼번에 다 질문하셔 그런데 우리 백성재 의원님 혹시나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어요? 예, 사실 공통질문 이채익 의원과 같이 의논해서 4가지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다 하셔서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2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야당으로서 전국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협치하고 야권 공조 둘 중에서 어느 쪽에 우선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또 2번째 질문은 기울어진 운동장 하는데 언론과 우리 당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지금 비우호적 관계 속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언론과 우리 당 또 시민단체와 우리 당의 관계에서 비우호적 상태를 좀 우호적 상태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네. 야권 공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야권이라는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도가 야권이지 다른 정당은 범여권입니다. 정책 이념이 비슷하고. 그래서 나는 야권 공조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원내대책이 이게 난센스다. 지금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은 범여권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그분들하고 야권 공조 운운하는 것은 나는 난센스다. 그래서 다소 외롭더라도 야당의 본연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나는 옳다는 생각입니다. 2번째, 언론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미 언론 관계는 최순실 사태 여러분도 보셨지 않습니까? 모든 언론이 자유한국당을 조롱하고 비아냥댔습니다.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했고 대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호 2번이 있는데 1, 3번을 대립구도로 딱 만들어 놓고 자유한국당 후보는 바른정당이나 정의당 후보하고 같이 군소정당 후보로 취급을 했습니다. 대선 5일 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언론 환경을 만든 것이 자유한국당 책임입니다. 친박 정권의 책임이고. 근데 그런 언론이 이 정부가 탄생하고 난 뒤에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우호적 관계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대선 때 그렇게 당해보고 탄핵 때 그렇게 당해보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난 한 7개월 동안 당해봤으면 언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아무리 해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허니문 기간입니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런 언론 환경은 지속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뎌내야 돼요. 시민단체와의 관계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시민단체의 80%가
진보 좌파단체입니다. 80%에 이르는 진보 좌파단체가 자유한국당과 관계 개선이 된다고 보십니까? 차라리 야당이 됐으면 우파 시민단체를 우리가 만들 생각을 하고 연합할 생각을 하고 같이 일할 생각을 했어야죠. 그렇게 해야죠. 좌파 시민단체는 내가 경남지사 할 때 좌파 시민단체 내 지원 안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 좀 더 활발해질 겁니다. 근데 그걸 따지고 적발하고 지적하고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입니다. 원내에 있는 분들입니다. 대언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에서 대선 때 16분을 대변인이 발표를 해도 한 줄을 안 실어줬습니다. 단 한 줄도 안 났습니다. 예. 그를 지적해줘야 할 것이 국회입니다. 오히려 당보다 여러분들의 원내 활동이 더 중요합니다. 예. 예, 우리 당이 당 혁신을 철저히 하고 또 우리가 언론 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면 우리 언론이 우리 편으로 또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어서 바로 이 당 혁신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 김명연 의원님, 김순례 의원님, 신보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텐데 그 질문 내용은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죠. 먼저 우리 김명연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연 의원입니다. 대선 피로가 채 가시지 않으셨을 텐데 당을 위해서 어려운 결정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선 때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전국에 있는 253개의 당협이 골고루 제 역할을 다 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것은 현장을 뛰면서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아니한 당협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런 제가 확신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국 주도, 여론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도 253개의 당협위원장들이 제각각 그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언론 탓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충분히 정부가 무능한 부분 이런 것들을 크게 어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한 당협을 만드는 방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에 당무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기능을 잘 모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당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당무감사위원회를 연 2회 엽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역들은 의정활동 평가가 되고 대정부 투쟁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의정평가를 하고 원외위원장들도 당원교육이라든지 각 당 행사 그리고 당내 여론 형성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2회 정도를 해서 저 점수 10% 정도는 교체를 하는 겁니다. 평소 이렇게 해서 김 의원님 좀 줄여주십시오. 네. 시간이 지나서. 당무감사가 총선 전까지 완료가 되면은 총선 6개월 전에는 그것을 중단하고 이것이 공천에 반영되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은 계파도 없어지고 또 강한 당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질문을 모아서 답변하시면 네. 나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순례 의원님께서 이어서 1분 30초 이내로 말씀해 주시고. 네,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새 작금의 사태를 보면 집권 여당이 된 좌파의 세력조차도 보수가 스스로 자멸되고 있다라고 놀라는 시점에 언론의 보도를 오늘 접했습니다. 그래서 당의 그 혁신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시점에서 저는 몇 가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공룡형의 중앙당 조직, 과거 저희가 150석이 상회됐을 때 그 구조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른정당이 나가면서 한 13명의 당뇨가 나갔고 지금 현재 거의 그 수와 상회되는 270여 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중앙당의 몸집을 줄여서 절감되는 재원을 시도당을 통하여 원외 당협에 지원을 하고
말단 조직의 재건이 필요할 아주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후보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제일 야당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적 이슈를 선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 중심의 원내 정당으로서의 탈바꿈은 반드시 저희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원내 중심 정당으로 바꾸면서 소통 구조를 원내외가 두로 참여하는 원탁형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 당 정책 전문위원들의 정책 역량의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전문위원직은 일반 당직 순환 보직제에서 금지를 시키고 정책 전문위원은 정책의장 직할로 정책 조정팀을 신설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 조정팀 간의 순환 인사를 통해서 전문위원회 전문성 강화의 고양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의 고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보라 감사합니다. 의원님 질문 한꺼번에 다 하시죠. 예. 네, 신보라 의원입니다. 모든 당대표 후보자분들의 출마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님의 출마 선언문도 읽었는데요. 당의 혁신을 모든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당을 송두리째 뜯어 고치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대표 후보자로서 자신은 어떻게 뜯어 고치겠다는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솔직히 개파 탓, 좌파 탓, 언론 탓 많이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당을 더 병들게 하고 국민을 더 싸늘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당의 추락 과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내 탓, 그 책임부터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이자 정치인으로서 당의 얼굴과 대표가 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자신은 당의 추락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혹은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성찰의 토대 위에서 자신부터 일신울리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추상적으로 쇄신하겠다라는 표현 같은 거 마시고 자신의 무엇을 고치겠다든지 자신부터 무엇을 하겠다든지 등에 대한 자기 개혁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원칙을 제시하고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든지 중간평가를 받으시겠다든지 등에 대한 계획도 좋습니다. 자기 개혁이 선행되어야 당의 혁신도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우리 후보님 아마 당 혁신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상당히 구상이 많으실 텐데 한꺼번에 다 말씀하셔도 좋고요. 후보님 표현대로 따르면 서로 간에 총질하는 거 그거 도저히 볼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서로 간에 총질을 하지 않고 답변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혁신하시는 네, 답변을 말씀하시죠. 답변하겠습니다. 원외 당협이 낙선이 일상화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원외 당협 유지가 지방선거 공천의 권한갖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질이 안 되는 분이 공천하는 시도의원 자치단체장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저는 외부 인사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거리에서 253개 지구당 전부 재심사하겠습니다. 과연 이 당이 회생의 여지가 있는지, 만약 나한테 국회의원 공천권이 주어지면 비례대표도 이런 식으로 뽑지 않습니다. 당 인사 중에 우리 측 사람 중에 전사될 사람만 나는 뽑겠습니다. 정치는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전사가 필요합니다. 뒷짐지고 앉아서 모양만 갖추는 거, 난 그거 싫어합니다.
당 쇄신의 첫째는 야당이 되었으면 전 조직원이 전사가 돼야 돼. 어려울 때 내부 총질이 나고 흠집이나 내고 그렇게 해서 소장가 개혁파로 모양 갖추긴 하고 내보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 바른정당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당 개혁하기가 어렵지 않겠다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되면 당 혁신위원회를 우리 당 사람이 아닌 전원 외부 인사로 혁신위원회 구성하겠습니다. 혁신위원회 구성하고 윤리위원회 구성을 전원 외부 인사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지구당을 쇄신하겠습니다. 중앙당 조직 문제는 우리가 야당이 되었기 때문에 설리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도 경영의 어려움을 있을 때는 정리해고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상당수가 바른정당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인 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리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료적인 그런 정당 체제가 아니고 전투적인 정당 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정책 역량 강화라는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당회국장과 정책전문위원회 순환보직만으로서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원님들이 정책활동을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그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특별히 뽑아서라도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니는 뭐 했나?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활동 촌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시기 전에 내 자신이 그때 뭐 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은 거기에 충실했는가? 이 당의 조직에 극대화하는데 충실했는가? 그거 스스로 그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촌에 있었습니다. 2014년도 경남지사 후보 선거 때 당내 경선을 할 때 청와대와 일부 친박 인사가 홍준표는 시사시키면 안 된다. 경남 의원들 총동원해서 경선에서 홍준표 낙선운동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했습니다. 친박들이 직접 했습니다. 경남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내 안 도와줘도 당내 경선에서 내가 이겼습니다. 이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나는 이 정부에 모든 걸 협조했습니다. 이 정부가 추진하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정부의 비판을 받으면 내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거래 핍박을 당할 때도 나는 불만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친박 정권이니까 당연히 자기 사람 씹는 거는 당연하다. 청와대에서 국회의원들한테 공천 안 주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당내 경선할 때 국회의원들이 내 지지하던 분이 3분이 있었는데 겁이 나니까 서울에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박근혜 정부 단 한 번도 원망해 본 적 없습니다. 니는 뭐 했냐? 촌에 있었습니다. 이 정부가 몰락하는데 내가 관여한 일 없습니다. 탄핵으로 당이 쪼개질 때 내가 관여한 일 없습니다. 나는 당이 쪼개지지 않도록 전화하고 또 영남 단체장들이 1차 탈당이 있고 난 뒤에 2차 탈당을 하려고 할 때 내 단체장들을 잡았습니다. 넘어가면 너 미화된다. 내가 보기에는 바른정당 그거 안 된다. 섣불리 탈당하지 마라. 넘어가는 사람을 내가 못 넘어가겠습니다. 날들어 여기 질문에 투쟁력은 공감하지만 비호감도가 매우 높습니다. 비호감의 원인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대선 때 갤럽 조사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무렵에 동아일보 조사를 보면 비호감도의 1위가 문재인입니다. 27.5%. 홍준표 비호감도 21%입니다. 그 로데이터 한번 보시죠.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이 홍준표 비호감도는 제로입니다. 갤럽이 만들어낸 그 프레임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매몰되고 또 그 프레임으로 자당 후보를 비난하고 내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3월 28일, 29일 동아일보 조사 보시죠. 거기에 비호감도 1위가 문재인입니다. 좌파 진영의 선두에 서서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우리 당을 비아냥대고 내 대선 때 어느 여론조사기관에서는 한 달 10일 동안 지지율 8%였습니다. 상대 후보는 한 달 10일 동안 40%를 넘겼어요. 거기에 매몰돼서 패배주의 젖었고 거기에 매몰돼서 우리가 설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 가용 시간 한 7분 남았는데 다음 질문으로 받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끼리 총질하지 말자는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응? 우리끼리 돌아서서 욕하고 찌라시 같은 쪼가리에 나오는 그거 보고 폄하하고 그렇게 해서는 이 당 풍지박산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야당이 되고 이제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우리라도 뭉치지 않고 내가 이번에 대선 때 내가 또 하나 이야기를 노무현 정부의 1기의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됐는데 1기의 정책실장하는 사람을 야당 대표로 데리고 오자. 내가 아연실색했습니다. 대선 때는 우리가 외연 확장을 위해서 그런 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1기의 비서실장이 대통령 됐는데 1기의 정책실장을 자유한국당 대표로 모시고자. 나 이런 거 보고 이 정신 있어가 하는 소리냐. 그래서 내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래 놔뒀다가는 당이 엉망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일방에 오본 거는 내가 5년 전입니다. 5년 전. 오늘 처음 왔는데 내가 하시는 말씀 내가 다 듣습니다. 비난도 듣고 욕설도 듣고 다 듣는데 정말로 정말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끼리 총질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총질해가지고 큰 사람들이 지금 바른정당에 나와 있는 소장 개혁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분들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뭐를 하면서 무슨 개혁 정책을 넣어놓고 개혁 입법을 내놨는지 나는 그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입으로만 소장 개혁파 주장해서 선수를 쌓고 나는 그런 거 국민 현혹하는 거 오래 안 간다고 봅니다. 예. 예. 자연스럽게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차기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 우리 박성중 의원님께서 질문하기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중 의원입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한 25년 또 서초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평소 또 공부도 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뒤에 질문지를 형태로 묻지는 않고 그냥 간단히 묻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님, 우리 수도권에서 이번 대선 때 3위를 여론조사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은 서울시장은 민주당, 그 다음에 경기지사는 바른정당, 인천시장은 저희 자유한국당입니다. 참고로 기초자치단체장을 보면은 서울시에 25개 구청장 중에 5석만 우리고 20석이 민주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도 상당히 차이가 13대 17로 인천은 3대 6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한 53, 우리가 15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수도권이 상당히 전멸 위기에 있다. 이렇게 후보님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한 가지 그냥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지방선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누가 뭐라 해도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전국의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는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만 가지고 다른 경기도도 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위에 큰 인물로의 선택이라든지 또 전략 선택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대표님 되시면 하시는 문제고, 두 번째는 현장 대응팀입니다. 서울을 보면 지금 49개 지구당이 있습니다. 우리 현역은 5명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49개 중에. 민주당이 34석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 원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히지도 않고 또 서울시장에 일일이 무슨 행적에 대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뭔가 낙수의 형태로 우리가 물방울로도 돌을 뚫지 않습니까? 옛말에 수적 천석이라고 물방울도 돌을 뚫는다 그랬는데, 정말 서울시장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하나 뭔가 해서 정말 대표가 되시면 바로 즉각 대응팀을 해서 지금 그 지방선거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떤 이런 걸 구사할 팀을 바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걸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시간은 5분만 사용하십시오. 예. 우선 수도권에서 왜 3위를 했냐? 수도권에서 3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핵이 되고 난 뒤 후보가 됐습니다. 언론에도 없어져야 할 정당에 후보 배출하는 게 맞느냐, 그런 논조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영남의 결속입니다. 영남에서 지지율을 회복을 해야지 충청으로 올라오고 수도권으로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집중적으로 영남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너무 불이 붙는 속도가 처음 5일만 하면 되지 않느냐 싶었는데 거의 대선 5일 전쯤 가가지고 불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늦게 붙었어요. 그 불이 충청권에도 못 올라오고 수도권에도 못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내세운 홍증문이라는 그 유행어 때문에 수도권의 반문재인 정서가 그렇게 강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는 정서가 그래 강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대통령 안 시키려고 안철수 찍어야 된다는 그 정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영남 결속이 늦어지니까 충청하고 수도권 결속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 수도권의 전 지역의 투표율을 한번 살펴보시죠. 반문재인 정서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우리 당 탓만은 아니었다. 제가 부족했고 또 박지원 씨가 내세운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수도권은. 영남에서는 겨우 벗어났는데 그래도 영남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결코 우리 자유한국당을 버린 것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내년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서울시장에 나갈 그런 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좀 찾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해야 되겠지만 서울시장에 나갈 그런 분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기존의 인물 중에서는 서울시장에 나가서 이길 사람은 저는 현재로서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시장에 우리가 탈환을 하려면 인물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연말까지 253개 지구당 정비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후보 공천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1월 말까지는 늦어도 완료가 돼야지 당의 내분을 딛고 수습하고 우리가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공천 규정을 지금 지방선거 공천 규정을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신인을
등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 젊고 혁신적이고 능력 있는 신인 등용을 위해서 공청 규정도 전면적으로 바꿔서라도 연말까지 253개 지구당 정비하고 그리고 1월 말까지 내년 광역 기초 단체장들 그리고 기초광역위원들 공천을 내년 1월 말까지 마쳐야만 우리가 선거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당협 정비하는데 아까 김명현 의원님 말씀하신 그 당무감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무감사 문제도 결국 253개 지구당 정비 차원에서 우리가 연말까지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40분 동안 우리 공통 질문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신 데서 감사를 드리고 이어서 20분 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자유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유토론은 손을 들고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 1분 30초 이내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가능한 한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곽상도 의원님께서 먼저 해주십니다. 예, 곽상도 의원입니다. 과거 검찰에 계셨기 때문에 검찰 사무국 직원들의 한때 이제 득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산을 그 특수활동비 같은 예산을 검사장들하고 뭐 이렇게 넣고 하는 이런 관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그 득세하는 게 이제 유지가 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대선할 때 해보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당비 환급금 가지고 지원해줬다고 하면서 그 돈을 이제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 돈은 뭐 못 준다고 그러고 이제 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당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결국은 선관위에서 보전을 받았단 말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게 당협에 당비 환수해야 될 돈을 가지고 가서 중앙당이 도로 돌려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조직만 이렇게 문제가 될 게 아니고 예산도 똑같이 정비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고, 둘째는 우리가 정치 자금을 좀 적게 걷어서 쓰는 게 어떻게 하면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주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그 당협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자동차 리스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정치 자금 걷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적게 받으면 국회의원들이 활동하기도 신세를 덜 지니까 활동하기도 좋고 또 이게 필요한 영역이 뭐 당연히 차관급들한테 차 안 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주면은 국회의원들이 활동하기도 좋은데 이런 부분들 같이 이렇게 이제 고쳐져야 되는 부분들, 이 정치자금 때문에 항상 국회의원들이 뭐 순환을 당하고 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돈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하게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선되면 저하고 얘기도 잘 안 하실 거고 당선 전에 이렇게 말씀드려야. 그거 서문시장 아니야?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짧게 답변하시죠. 사실 지구당에서 책임당원을 확보해서 올라오는 돈을 중앙당에서 쓰는 것은 나는 난센스라고 봅니다. 지구당에서 책임당원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 받은 돈은 나는 지구당에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위원장님별로 자기 지구당에 임대료라도 인건비라도 충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책임당원을 모으죠. 그래서 책임당원을 지구당별로 모은 책임당원의 당비는 전액이 지구당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 지구당이 활성화된다.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짧게 곽 의원님 말씀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곽 의원님 능력대로 지구당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활동만 잘하시면 본인의 주머니에서 나갈 이유가 없다. 앞으로 당운영 그래 하면 내가 당대표가 되면 하도록 내가 네. 하겠습니다. 그래 되면 돈 문제는 아마 본인들이 자기 후원금 받아가지고 지구당 사무국장 월급 주고 또 국회에서 문제되던 대로 보좌관들 월급 쪼개가지고 착복을 했니 안 했니 기소되고 하는 이런 사례가 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 많으시니까 아예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유섭 의원님, 윤상직 의원님, 김승천 의원, 이완영 의원님 네 분 아예 다 하시죠. 이완영 의원님 짧게 질문만. 예, 반갑습니다. 후보님. 아까 말씀 중에 내부 총질 없어야 되겠다. 정말 저는 공감되는 말입니다. 지난 19대부터 작년까지 사실 우리 당에는 그런 게 가장 적폐라면 적폐였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도 오늘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거는 22년 동안 이 당에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오늘 질문은요. 아까 지방선거 이기려면 우리 공천제도 바꿔야 된다는데 지금 당은 당규에 경선제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공천식으로 가야 되지. 우리 지난해 총선도 경선 때문에 망했습니다. 경선에 진 사람은 상대 적보다도 더 못했다라는 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방선거 이기려면 소선거구제, 기초 의원들 소선거구제로 반드시 바꿔야 돼. 지금 가나다 해가지고는 우리가 많은 지방의석 확보할 수 없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견해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좀 줄여주세요. 예. 원내대표를 저는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 원내대표는 안에서 정책하고 원내대표는 우리 당 활동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 니즈를 파악해서 원내에 전달하는 원내를 많이 잘 활용하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정유섭 의원님 질문만 해주세요. 후보님, 사실 저희 당이 지금 괴멸 상태인데요.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님 개인기로 그나마 24%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 대선 때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저희를 괴멸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옛날 일들을 다시 다 조사하겠다고 몇 번씩 조사 감사한 거 4대강 사업이라든지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세월호라든지 해서 다시 다 조사해갖고 우리 쪽에 문제점, 치부 이런 걸 다 뒤집어내가지고 우리는 계속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마 후보님이 대표 되셔도 이 문제가 터져나와서 계속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대표 되시면 이거에 대한 스탠스, 민주당 쪽에서 또 문재인 정부 쪽에서 과거사를 가지고 과거의 일을 계속 뒤집어 엎어서 하는 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의원님. 후보님 반갑습니다. 하나만 딱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3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 늦게 붙었던 말든 간에 이제 후보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대표가 되시면은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눈앞에 닥쳐옵니다. 후보께서 당대표가 되고 뭔가 매력을 더 얹어야지 또 우리 지방선거 후보들이 이렇게 또 유세 지원을 해달라 또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또 이렇게 서로 모셔가려고 할 텐데 좀 본인의 그런 변신, 매력 있는 변신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두 분 의원님 계십니다만은 요쯤에서 일단 후보자님 답변 듣고 두 분 의원님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진짜 우리 당이 변신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서두에 이야기했지만은 5년 후에 홍준표가 어떻게 하겠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에 그리고 1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에
나는 그런 생각으로 정치 안 합니다. 그래서 변신을 내달라. 어떤 시류의 요구인 줄 윤 의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사람이 이게 본질이 변하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내 본질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내 알고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천만에. 검사 때부터 34년간 공직하면서 치밀한 계산으로 합니다. 말 한마디 해도 계산 다 하고 합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들, 또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 계산 다 하고 합니다. 최근의 사태 때문에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당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소선거구제도로 바꾸자. 이거 의원님 불가능합니다. 소선거구제로 바꾸면요, 우리 수도권에서 기초의원들이 전멸합니다. 이게 영남 지역에서나 이현영 의원님 지역구에서나 두세 명 되지 수도권은 그거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바꾸자고 해도 정치권에서 동의를 안 해줬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 적어도 한석해야죠. 그래서 이거 어려울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야당의 무기는 의원님들입니다. 원내 투쟁입니다. 이 정부가 잘못하는 거는요, 원외에서 누가 떠들고 데모해 본들 그거 몇 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의결권을 쥐고 있는 원내에 계시는 분들이 제대로 투쟁을 내주면요, 저 사람들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과거처럼 날치기 해서 할 수 있는 풍토도 아닙니다. 지금 굳이 할 수 있는 게 선진화법에 180석 되면 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소외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대선 때 우리가 했던 담배값 인하하자 법률 내보십시오. 유류세 인하하자 여러분들 전부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법률을 내십시오. 우리 대선 때 공약했던 것 중에서 자기들이 채택 안 하는 거 의원님들이 모여서 야 우리는 유류세 인하하자. 유류세 왜 2000cc 이하 김종석 의원이 가져온 그 안대로 인하하자. 담배세 인하하자. 그래 해놓고 우리는 투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 편으로 오는 거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하는 집단이 매도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정서를 돌리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원내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쟁만 해주면 연말 지나서 국민들이 운동권 정부에 대해서 등을 돌릴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 문재인 정부가 아닙니다. 추사파 운동권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서 유류세도 우리도 인하하자. 그 다음에 담배세 인하하자. 법률을 내십시오. 법률을. 의원님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이름으로 그러고 총력 투쟁하십시오. 그러면 서민들이 우리 편 안 되겠습니까? 자기 기름값 인하시켜주는데.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두 분, 우리 김성찬 의원님, 이현재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홍 후보님 지난해 대선 때 정말 수고 많으셨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겠다는 용기를 기꺼이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당원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정말 드립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대체로 이제 정리가 혁신하고 또 국민의 마음을 다시 담는 이런 부분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손에 잡히는 게 사실 좀 없다. 핵심 문제도 모든 사람이 핵심은 필요하다 하면서 우리 후보님께서도 핵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 정도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물론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이한영 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만은 내년 지방선거 때 확 좀 바꾸는 이런 어떤 핵심.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오는 그런 부분들 또는 저는 이 당 사무처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정비를 좀 하는 게 맞다 이래 봅니다. 사실은 당 사무처가 일하는 당 사무처가 돼야 되는데 제 눈에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사무총장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이 구심점이 자꾸 흔들리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좀 혁신 부분에 말씀을 좀 주시고 다음에는 국민의 마음을 담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에서 신뢰가 마음이 떠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주로 개파 싸움일 수 있는데 개파 싸움 안 하면 과연 국민의 민심이 우리한테 오느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운동권 정부에 대해 실망해서 직접 말해서 못해서 우리한테 올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뭔지 국민의 마음을 담을 부분은 뭔지 하는 부분은 혹시 정치 경험이 많으시니까 좀 밝혀주시면 저희들이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현재 의원님 주로 말씀. 네,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재입니다. 우선 우리 그 홍준표 후보님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홍준표 후보로부터 저희가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점잖은 후보가 아니라 정말 투사형 우리 대표가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데 굉장히 유사한 후보고 제가 18대 국회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싸움하는 것을 우리 홍준표 후보로부터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 당에 여성국이 없어졌습니다. 참 왜 여성국이 없어졌는지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선거하실 때 계속 여성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 줄여주죠. 네네. 질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국을 없앤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 정말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을 보면 우리하고 다른 것이 질문만 줄여주십시오. 네, 민주당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거기는 여성들을 많이 갖다 놔서 투사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께서 좀 진지한 검토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희영 의원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강효상 의원님까지 그 질문만 간단하게 시간. 네, 후보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타고나는 보수, 부모가 보수니까 나도 보수인 우파인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15세부터 30세까지 젊은 우파를 길러내기 위한 당원 교육이 절실합니다. 공교육 붕괴와 맞물려서 이거와 관련돼서 후보님의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강효상 의원님. 예, 강효상입니다. 당에 대한 우리 홍준표 전 지사의 진단은 정말 100% 공감합니다. 저희도 같이 원내에서 같이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 질문은 많은 분들이 오늘도 점심 때 제가 오늘 토론회 간다고 하니까 이 우리 친박 프레임을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친박에 대한 좀 소위 하여튼 이 친박 문제를 해결을 해라. 이렇게 주문을 받고 왔는데요. 지금 임명진 목사 때도 시도는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주 극소수입니다만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홍준표 대표 후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보관을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번 현 정부가 문정인 후보 특보의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보면서 우리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어떤 대북 문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 후보자님, 지금 마무리 발언 5분까지 합쳐가지고 시간이 7분 남았습니다. 그 답변과 동시에 마무리 발언까지 해 주십시오. 예.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용이 없다. 그 내용 이야기하면 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구성할 때 의원님들 전부 의원총회 가서 내가 보고를 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혁명위원회처럼 되지 않고는 이 당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면
전당대회에서 표 떨어집니다. 두 번째, 당 사무처 개혁 방안이 있습니다. 개혁 방안이 있는데 그것도 이야기하면 사무처 직원들이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 정부를 떠난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서 쇄신하자. 그것 때문에 전당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 당을 뿌리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전당대회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젊은 우파를 기르자. 프랑스 마크롱이 39살이고 영국 보수당 정부가 정권을 회복할 때 그 당수가 39살이었어. 그런데 그게 그 나라의 정당 제도하고 우리나라의 정당 제도를 잘 모르고 이 젊은 의원들이 나와서 우리도 그럼 40대 초반에 30대 후반에 대통령 하자.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이 나라는 가면 16살 때부터 정당 가입을 합니다. 20년 이상 정당 활동을 했어요. 홍준표보다 더 경력이 깊은 사람이야. 프랑스 마크롱이나 영국의 보수당이 수상하던 그 이름이 지금은 기억이 안 난다마는 젊은 수상. 캐머런. 난 카메론 거길래 뭐 감동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저보다 정치 경력이 더 높습니다. 16살 때 정당 가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때 정당에 가입해요. 그래가지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보통 정치 훈련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젊게 보이지만 천만에 대한민국 기준으로 하면 홍준표 정도의 정당 경력이 있는 사람이 수상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는 청년위원회 내가 당대표 선거하다가 우리가 뭐 생활정당으로 나가야 된다 뭐 어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여당 때 여태 뭐 했습니까? 여당 때 뭘 했냐 이 말이야.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야당이 돼서 더 힘이 없을 때 뭘 하자. 이거는 나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리고 친박 프레임 벗자. 2012년도 1월 초부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들어가서 이 당을 갖다가 운영한 지가 6년가량 됐죠. 5년 반, 6년. 그럼 이 당의 사람들은 몇 사람 빼놓고는 전부 친박이에요.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친박이에요. 그런데 그 친박의 성격을 국정 파탄을 일으킨 핵심 친박하고 나머지 친박인 분들은 이게 여당이 되면 국정 지지 세력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 개파로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국정 지지 세력이지.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으니까. 근데 2012년 1월부터 비상대책위원장 돼갖고 이 당을 전부 운영해 오신 분이고 공천을 2번이나 한 사람인데. 근데 이 당에 친박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박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공천 때 그 신세 안 졌습니까? 그래서 나는 친박이라는 개념을 국정 파탄에 앞장섰거나 관여됐던 사람, 그런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 맞지. 이미 지금 6년 동안 친박 정당이 돼 있는데 전부 다 나가면 나 혼자 당대표 하게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분들도 언론에도 좀 명확히 해주고 구분을 해서 국정 지지 세력하고 그리고 국정 파탄에 관여가 됐던 분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그거는 좀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2분 남았습니다. 더 말씀 더 하시죠. 오늘 2분 오늘 인사청문 당하면서 내가 참 억울한 점도 많아요. 진짜 내 친위 정권할 때 이명박 정권할 때 내가 그 빌붙은 사람 아니에요. 지는 지대로 하고
나는 내일하고. 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권 내내 나는 지방에 가 있었어요. 거기서 중앙정치에 개재될 아무 그게 없었어요. 하는 거 쳐다보고 내 훈수도 안 뒀어요. 단지 잘못할 때마다 내 페이스북 통해서 대통령 옹호는 내 페이스북을 쭉 보십시오. 지난 4년, 5년 동안 페이스북을 보면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내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론 형성을 해줬습니다.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래서 반전을 다 시켜줬어요. 그래 내 핍박받아도 내 친박 원망 안 합니다. 자기들 세상인데 뭐 저가 정권 잡았는데 어떡할 거야 그거. 내 세상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내부를 보고 또 앞으로는 서로 총질하지 맙시다. 서로 총질하는 것만큼이나 바보 서는 게 없어요. 총질하면요 자기가 개혁적인 거 그치요 돌아서면 욕질합니다.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내부 총질하는 사람 대부분 다 나가버렸어. 그 중심되는 세력들이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오늘 의원님들한테 와서 내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그때 말씀드리고 대선 때 열심히 했는데 내 2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한때는 대선 한 열흘 됐을 때 내 윤한원 실장한테 국민은행에서 자꾸 점검하러 온다고 선거 비용 보증금 못 받았까 싶어서 내 잠을 못 잤어요. 내 15%는 넘겨야지 당에 대한 도리하는 거 아니냐. 내 죽기 살기를 쪘어요. 새벽부터. 근데 내가 이거 끝나고 난 뒤에 당의 재정적인 손해는 안 끼쳤다. 그래서 내가 참 만족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워낙 저쪽에서 철저하게 기획을 해가지고 탄핵으로 몰고 가고 언론 장악하고 여론조사 기관 장악하고 네, 1분 초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설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족해서 그랬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특히 초재선 의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이 당을 새롭게 만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홍준표 후보님 초재선 의원 모임에 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전국의 당원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종전 전당대회와 다르게 뺑가리를 친다든지 조직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그런 것을 이래 완전히 정치권에서 추방돼야 하고 그야말로 진지하게 토론을 통해서 우리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런 언론 환경은 지속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뎌내야 돼요. 시민단체와의 관계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시민단체의 80%가 진보 좌파단체입니다. 80%에 이르는 진보 좌파단체가 자유한국당과 관계 개선이 된다고 보십니까? 차라리 야당이 됐으면 우파 시민단체를 우리가 만들 생각을 하고 연합할 생각을 하고 같이 일할 생각을 했어야죠. 그렇게 해야죠. 좌파 시민단체는 내가 경남지사 할 때 좌파 시민단체 내 지원 안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 좀 더 활발해질 겁니다. 근데 그걸 따지고 적발하고 지적하고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입니다. 원내에 있는 분들입니다. 대언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에서 대선 때 16분을 대변인이 발표를 해도 한 줄을 안 실어줬습니다.
단 한 줄도 안 나왔습니다. 예. 그를 지적해줘야 할 것이 국회입니다. 오히려 당보다 여러분들의 원내 활동이 더 중요합니다. 예, 우리 당이 당 혁신을 철저히 하고 또 우리가 언론 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면 우리 언론이 우리 편으로 또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어서 바로 이 당 혁신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 김명연 의원님, 김순례 의원님, 신보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텐데 그 질문 내용은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죠. 먼저 우리 김명연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연 의원입니다. 대선 피로가 채 가시지 않으셨을 텐데 당을 위해서 어려운 결정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선 때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전국에 있는 253개의 당협이 골고루 제 역할을 다 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것은 현장을 뛰면서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아니한 당협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런 제가 확신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국 주도, 여론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도 253개의 당협위원장들이 제각각 그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언론 탓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충분히 정부가 무능한 부분 이런 것들을 크게 어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한 당협을 만드는 방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에 당무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기능을 잘 모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당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당무감사위원회를 연 2회 엽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역들은 의정활동 평가가 되고 대정부 투쟁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의정 평가를 하고 원외위원장들도 당원 교육이라든지 각 당 행사 그리고 당내 여론 형성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2회 정도를 해서 저 점수 10% 정도는 교체를 하는 겁니다. 평소 이렇게 해서 김 의원님 좀 줄여주십시오. 네. 시간이 지나서. 당무감사가 총선 전까지 완료가 되면은 총선 6개월 전에는 그것을 중단하고 이것이 공천에 반영되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은 계파도 없어지고 또 강한 당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견해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질문을 모아서 답변하시면 네. 나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순례 의원님께서 이어서 1분 30초 이내로 말씀해 주시고. 네,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새 작금의 사태를 보면 집권 여당이 된 좌파의 세력조차도 보수가 스스로 자멸되고 있다라고 놀라는 시점에 언론의 보도를 오늘 접했습니다. 그래서 당의 그 혁신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시점에서 저는 몇 가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공룡형의 중앙당 조직, 과거 저희가 150석이 상회됐을 때 그 구조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른정당이 나가면서 한 13명의 당뇨가 나갔고 지금 현재 거의 그 수와 상회되는 270여 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중앙당의 몸집을 줄여서 절감되는 재원을 시도당을 통하여 원외 당협에 지원을 하고 말단 조직의 재건이 필요할 아주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후보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제1야당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적 이슈를 선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 중심의 원내 정당으로서의 탈바꿈은 반드시 저희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원내 중심 정당으로 바꾸면서 소통 구조를 원내외가 두로 참여하는 원탁형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 당 정책 전문위원들의 정책 역량의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전문위원직은 일반 당직 22년이 됩니다. 이 당의 혜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4번 했고 도지사를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표 선수로 대통령 후보로도 나가봤습니다. 그
검사 12년을 냈고 정치를 22년을 했습니다. 후회 없는 내 인생 살았습니다. 어느 계파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고 34년의 검사와 공직 생활을 저는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한국의 우파 집단이 이렇게 괴멸이 되었는가? 선거 과정에서 복원할 길은 없는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당에 들어와서 22년 동안 이 당을 지키면서 해보니까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당의 구성원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념 무장을 하고 또 국회나 정당끼리 붙었을 때 치열하게 전투를 했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이 당에 있으면서 그런 경우를 별로 본 일이 없습니다. 기껏 DJ 노무현 정부 시절에 몇몇 사람이 모여서 대정부 투쟁을 했는데 대정부 투쟁을 하고 나면 반드시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를 정당이 돌봐주지 않고 내팽개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반대 진영과 투쟁을 할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을 웰빙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절반이 보수니까 어차피 선거 때가 되면 절반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난 탄핵 때 저는 시골에 있었습니다. 탄핵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안타깝다. 자당에 대통령이 저지경이 됐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전부 나서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부 투쟁으로 들어간 것이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총질을 하면 그것이 개혁인 양 착각하는 사람이 내 22년 동안 이 당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이른바 소장개혁파라고 내세운 사람들이 나이가 60이 돼서도 자기가 소장개혁파라고 합니다. 나 그거 쳐다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 민주당에서는 내부 총질은 하더라도 위기가 닥치면 자기들끼리 무조건 뭉칩니다. 뭉쳐놓고 외부의 적부터 방어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내부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탄핵 때 대통령이 자진하야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나 그거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4월 말에 하야한다고 하니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뭐 하려고 우리 당 의원들이 나서서 내려오려는 사람 머리채 끄잡고 끌어내리냐. 그래 안 하는 게 좋겠다. 근데 탄핵 때 반대한다고 앞장선 사람들이 나는 언론에서도 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오면 비난받을까 겁이 났어요. 어차피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흡수가 될 거예요. 바른정당은 우리가 당 쇄신만 잘 되면 상당수 의원들이 복귀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양당 구조가 됩니다. 바른정당에 관한 기본 입장은 당대당 통합은 그거는 난센스입니다. 어차피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헤어졌던 사람들인데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들끼리 다시 합치면 될 일을 그게 무슨 사상과 이념이 다른 정당이라고 해서 당대당 통합을 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적 이념이 같은 사람끼리 다시 모여서 정치하면 되는 것이지 정당끼리 통합. 난 바른정당을 별개의 정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온 기생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제대로 쇄신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은 돌아올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당 구조로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예,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아까 이채익 의원님 4개를 한꺼번에 다 질문하셔 그런데 우리 백성주 의원님 혹시나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어요? 예, 사실 공통질문 이채익 의원과 같이 의논해서 4가지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다 하셔서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2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야당으로서 전국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협치하고 야권 공조 둘 중에서 어느 쪽에 우선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또 2번째 질문은 기울어진 운동장 하는데 언론과 우리 당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지금 비우호적 관계 속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언론과 우리 당 또 시민단체 우리 당의 관계에서 비우호적 상태를 좀 우호적 상태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네. 야권 공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야권이라는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도가 야권이지 다른 정당은 범여권입니다. 정책 이념이 비슷하고. 그래서 나는 야권 공조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원내대책이 이게 난센스다. 지금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은 범여권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그분들하고 야권 공조 운운하는 것은 나는 난센스다. 그래서 다소 외롭더라도 야당의 본연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나는 옳다는 생각입니다. 2번째, 언론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미 언론 관계는 최순실 사태 여러분도 보셨지 않습니까? 모든 언론이 자유한국당을
조롱하고 비아냥됐습니다.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했고, 대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호 2번이 있는데 1, 3번을 대립구도로 딱 만들어 놓고 자유한국당 후보는 바른정당이나 정의당 후보하고 같이 군소정당 후보로 취급을 했습니다. 대선 5일 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언론 환경을 만든 것이 자유한국당 책임입니다. 친박 정권의 책임이고. 근데 그런 언론이 이 정부가 탄생하고 난 뒤에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우호적 관계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대선 때 그렇게 당해보고, 탄핵 때 그렇게 당해보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난 한 7개월 동안 당해봤으면 언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아무리 해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허니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정당이 한계가 왔다. 여태 언론에서 웰빙 정당이라고 하던 이 당의 한계가 왔다. 좀 더 세련된 좌파를 만났는데 이 세련된 좌파들이 제 정권을 잡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엄격결에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우파와 타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운동권 정부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을 내부 혁신을 해야 되겠다. 국회직을 부업처럼 여기고 권리와 특권만 누리고 당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나는 이 당의 국회의원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당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상처를 입으면 당이 나서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22년 이 당에 있을 때 당이 나서서 보호해 주는 걸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투쟁적인 분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당을 우선 쇄신을 해야 되겠다. 어차피 이 정권은 주사파 운동권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난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떠난 민심을 우리가 담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당을 쇄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22년 동안 속한 이 정당에 악역이라도 하고 떠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내 당대표 해봤습니다. 대통령 후보도 해봤습니다. 정치에 더 이상 미련 갖고 매달릴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새롭게 보수정당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후보자의 간략한 서두 말씀을 듣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차례를 갖겠습니다. 공통 질문 중에 첫 주제로 전국 전망과 또 대응 전략에 대해서 우리 이채익 의원님과 백성주 의원님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께서 먼저
1분 3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채기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질문 그 네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가 이제 막 1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고 협치는 실종되었으며 서리건 공약을 정책화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노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제1야당이 중심을 잡고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제1야당 위상을 찾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제1야당 대표가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 번째로 다당제 구도에서 양당제로 정당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바른정당과의 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개별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보께서는 개별 질문 누구 개별 질문 지금 하십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우리 저 이채익 의원님 개별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저 자유토론 때 하시고 지금은 공통 질문만 하시는 걸로. 그러면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시고 백승주 의원님 질문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두 분 질문을 다 받으시고 주제는 한 주제니까 어떻게 후보님 어떻게 하시는 게 나겠습니까? 질문 첫 번째 4개는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1야당으로 위상을 찾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쇄신입니다. 떠난 민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떠난 민심을 담을 수 없는 정당이 될 때는 사실상 이 정당은 가치가 없습니다. 당 쇄신이 이루어집니다. 철저한 당 쇄신만이 제1야당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 제1야당 대표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부적절합니다. 세 번째, 다당제 구도에서 양당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 전에 이 구도는 현실화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저 정종섭 의원님 사회 진행을 맡으셨는데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부터는 우리 정종섭 의원님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초재선 의원들 모임에서 이번에 당대표로 출마하신 세 분 후보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또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 수락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당의 상황이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다. 총선 대선 모두 패배를 하고 또 당 내외적으로 많은 비판과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아직 재구시를 못한다 하는 것이 거의 공통된 우리 당에 대한 그런 시선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종전하고 달라서 정말로 우리 당을 얼마나 정확하게 제대로 바로 세우느냐 하는 대한 단호한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최고위원 후보자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떤 질문이든지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이 행사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고, 저희 역할 역시나 이 시간 통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는 전체 80분으로 진행되고 정견 발표 10분, 공통질문 40분, 자유토론 20분, 마무리 발언을 5분 하시겠습니다. 후보자 정견 발표는 10분 이내로 후보자께서 출마의 병과 앞으로 당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질문 때는 미리 선정된 대표 질문자 6명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3가지는 전국 전망과 대응의 전략, 또 당 혁신 방안, 다음은 차기 지방선거 전략, 이 3주에 대해서 먼저 전국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 이채익 의원님과 백승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당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김명년 의원님, 김순례 의원님, 신보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차기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 박성중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대표 질문자 질문 시간은 1분 30초 이내에, 후보자 답변은 5분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자유 토론 때는 우리 의원님들 누구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 그리고 답변은 2분 이내에 일문 일답 또는 필요시에는 일괄해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저희들 전당대회는 그동안에 우리 당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늘 외부 사람들을 부르고 안 되면 외부 사람을 찾고 이런 아주 무책임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우리 당 소속의 의원들이 당을 책임지겠다고 해서 나오는 그런 기회인 만큼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놓고 기탄 없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홍준표 후보자님이 10분 동안 정견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이제 사진 찍었으면 좀 안 보이니까 비켜주시죠. 사회자님. 사진을 이게 찍었으면 언제거리서 우리 이제 사진 많이 찍으셨으니까 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진행의 편의를 위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부족한 탓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열심히 했지만은 워낙 탄핵 정국의 직후였기 때문에 힘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넘어간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당에 들어온 지가 금년으로